얼굴에 뭔가 좁쌀 여드름처럼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오는데 병원에서 와서 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귀찮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집에서 한 바늘로 톡 찌른 다음에 짰더니 이게 안 쪄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맘 먹고 다시 한번 콕 찌르고 세게 쫙 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좁쌀 같은 게 있으니까 피지가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드름 날 나이가 아닌데 왜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지? 라고 역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질환은 좁쌀 여드름이 아니라 피지선 증식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피지선 증식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통 많이 하는 게 CO2 레이저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아그네스로 제거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피지선 증식증이 어떤 건지 한번 사진 봐야 되겠죠. 자, 옆에 사진 한번 보시죠. 크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마, 얼굴 전체에 생길 수 있는데 딱 언뜻 봤을 때는 정말 좁쌀 여드름처럼 보이죠. 차이는 일반적인 좁쌀 여드름보다는 좀 크기가 조금 더 큰 게 특징이고요. 거의 쌀알 한 두세 개 정도 크기도 있죠.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튀어나온 부위 가운데가 마치 배꼽처럼 약간 꺼져 있고 어떻게 보면 도넛처럼 보이겠네요. 이렇게 보이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사춘기 때 생기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피지선 증식증을 의심해야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살점을 떼서 현미경으로 한번 보시죠. 자, 조직 소견을 보시면 가운데 어떤 기둥 같은 게 보이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하얀색 뭐가 꽉 차 있는, 피지가 차 있는 세포들이 보일 겁니다. 이거 피지선 증식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인데요. 가운데 털을 중심으로 피지선이 위치하기 때문에 털 주변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죠. 육안으로 봤을 때 털 가운데 부분은 약간 꺼져 있고 주변은 약간 볼록한 게 특징입니다. 피지선 증식증은 건강상 위해를 끼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는 그냥 좁쌀 여드름처럼 보였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점점점 크기 자체가 증가하고 일부는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얼굴이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요. 이게 여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아니죠.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왜 생기는 거야라고 물어보면 사실 정확하게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로 발생하는 분들을 통계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요, 자외선을 좀 오랫동안 꾸준히 받았던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서 안드로겐 호르몬이 좀 감소했을 때 생긴다라고 또 보고돼 있고, 특정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증가한다라고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말은 정확한 원인은 없다는 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피지선 증식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한번 논문 보시죠. 이 논문에서는 CO2를 이용해서 긁어내듯이 이렇게 치료했다는 논문인데요. 이렇게 하면 치료는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부정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함몰되는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논문이죠. 터키에서 보고한 논문인데요. 피지선 증식증을 우리 사마귀 치료할 때 쓰는 냉동 치료 있죠? 이 냉동 치료기를 이용해서 얼려서 치료했다는 보고도 있는데 60년대 한국에서는 했을 듯한 이런 거고, 한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 아무도 없으시죠? 또 미국에서는 PDT를 이용해서 치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정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K-팝처럼.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O2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그네스를 이용합니다. CO2 레이저를 피놀 방식이라고 해서 옆에 한번 그림 보시죠. 구멍을 뿍뿍 뚫어서 병변을 조금씩 줄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CO2 피놀을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지만 최소한 피지선 증식증에 있어서는 CO2 피놀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이 적은 아그네스 방식으로 치료합니다. CO2 레이저가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구멍을 낸다면 아그네스는 직접 바늘이 들어가서 고주파를 뿌악 쪄서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비슷하죠. 하지만 CO2 레이저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열이 너무 들어가서 가끔씩 밑으로 함몰되는 그런 부작용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아그네스라고 해서 그런 부작용이 절대 없는 건 아니지만 아그네스 좋은 점은 파워를 세팅을 하고 고주파가 나가는 시간을 조절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딱딱 세팅화 돼 있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제가 피지선 증식증 3년 정도 통계 내봤는데 꺼지신 분이 몇백 명 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시간 지나면 금방 돌아오셨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표피를 보호하는 아그네스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치료가 잘 되는지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 한 케이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환자분인데 치료 전 보시면 이분은 좀 많이 커져 있고 융합된 형태였는데요. 치료 후 사진 보실까요? 사람에 따라서 5회까지 하지만 보통 3회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 한 번 치료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특별히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그네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오늘 시술하고는 사실 좀 세수하기 좀 그렇지만 바늘만 찔렀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세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CO2로 구멍을 뚫으면 며칠 동안 얼굴에 물대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되게 편리하다는 걸 볼 수 있고, 다음 환자도 한번 보실까요? 치료 전 보면 상당히 좀 심하셨죠? 한 번 했을 때 조금 애매하긴 하죠? 두 번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가 부작용 같은 현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그네스가 보통 한관종 때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눈 주변에 할 때 한관종 아프죠. 이 눈동자 바로 밑에 눈썹 부위 할 때는 정말 아파요, 마취를 해도. 그런데 이마 부위를 할 때는 그냥 마취크림만 바르도 할만하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다행히 피지선 증식증은 눈 주변에는 별로 없어요. 얼굴 멀리 있기 때문에 마취크림만 바르고 해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통증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횟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한 3회 정도로 끝내는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작은 병면은 2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융합돼서 클 때는 5번 정도 할 수 있죠. 2회에서 5회 정도로 할 수 있겠고, 치료 간격은 보통 2달 정도 간격으로 시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모든 질환들은 재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발이라기보다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새싹 같은 그런 이제 피지선 증식증이 있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치료할 수는 없겠죠. 이것들이 나중에 커지면 그 정도로만 제거하면 되고, 얼굴에 내가 총 100개의 피지선 증식증이 있었다, 나는 3번에 끝났다, 얼굴이 깨끗하면 1년, 2년 지나 분명히 몇 개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시 100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두 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또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몇 번 정리하다 보면 재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소티논이 뭐죠? 피지선을 좀 줄여주는 거잖아요. 역시 이소티논을 먹으면 피지선 증식증 그 자체가 크게 약간 줄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소티논을 몇 년 동안 먹겠어요? 1년, 5년, 10년 계속 약으로 줄여놓는 게 맞겠습니까? 끊으면 다시 퍼지는데 이건 아니죠. 이소티논은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런 큰 덩어리 자체를 계속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약이 독하잖아요.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아그네스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얼굴에 좁쌀 여드름처럼 뭐가 쫙 생겼다, 여드름 날 나이가 아닌 40대인데 그리고 병변이 좁쌀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는 피지선 증식증을 의심하시면 되고요. 크게 치료 방법은 CO2 피놀 방식과 아그네스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작용과 효과가 더 좋은 아그네스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소티논과 같은 독한 그런 약으로 치료하기보다는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시면 아그네스, 혹시 아그네스 없으면 어쩔 수 없이 CO2 해야 되겠죠. 잘 치료받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